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은 채권 시장과 푸모가 만들어내는 시장 교란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실적들이 기업들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었고 실적이 망한 기업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FOMC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약간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번 주는 시장이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오르다가 못 버티고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이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온 친구들은 버티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친구들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애플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페드 와치 툴을 보시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4.75에서 5 정도까지밖에 못 올릴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수능을 좀 하는 모습이죠. 5에서 5.25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높게 올릴 가능성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 보시면 익스트림 그리드에 올라갔습니다. 네, 76입니다. 76. 지금 이게 사람들의 탐욕이 올라가 있는 거고 포모로 사람들이 주식을 미친 듯이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다 익스트림 그레이드고, 네. 빅스는 뉴트럴, 네. 채권도 약간 좀 과열되어 있다. 정크 본드 디맨드가 드디어 내추럴로 뉴트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릴 지표 중에 하나는 서비스 PMI 지표입니다. ISM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네, 서비스 PMI가 55.2%가 나왔습니다. 엄청 증가했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60.4, 신규 주문도 늘고 고용도 뭐 팽창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나 높게 나오면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가? 지금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하락, 네, 요런 것만 떨어진 거고 지금 보시면 상품 가격 상승 보시면 소고기, 탄산음료, 화학물질, 달걀, 전기 부품, 전자 부품, 식음료, 뭐 청소용품, 노동 계약, 천연가스, 파레트 그리고 간장 제품 뭐 뭔지 모르겠네요. 간장 제품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품 가격이 올라갔고 공급이 부족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원자재 가격만 떨어졌지 다른 상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특히나 네. 사람 손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가격이 다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도 주로 제조 관련된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이번 달 실업률이 3.4%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가 길게는 될 수 있지만 절대 네, 자연 실업률 이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방향으로 자연 실업률 방향으로 끌려가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시간대를 보시면 네, 자연 실업률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이 원하는 실업률이 5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까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와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입니다. 네, 파란색 선이고요. 빨간색 선은 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반대되는 모습.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을 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상승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스트레스가 오르면 네, 주가가 빠지는 이런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보시면은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입니다. 10년물 채권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네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년물 금리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이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스트레스가 약간 줄어들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이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년물 채권 금리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채권 시장이 채권을 많이 사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네, 어느 국가가 기준금리를 더 많이 높이느냐, 어느 국가가 네, 앞으로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거죠.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 미국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거야 라고 선반영을 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눌러놓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 1월 들어서부터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랑 10년물 채권 금리 같이 비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네, 이때부터라고 봐야겠죠. 거의 동조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때가 연준이 돈줄을 재기 시작한 시기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죠. 근데 10년물 채권 금리가 빠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은 채권 시장의 설레발로 약간 위험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면 더 긴축을 오래 끌고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더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시장에서 크레딧 카드를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있다. 네. 그리고 리볼빙. 한마디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고 돈을 못 내서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행동을 말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죠. 한마디로 돈을 쓸 여력이 안 되는데 돈을 쓰면서
빚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가 많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빅테크 쪽에서는 사람들 많이 내보내고 있죠. 그런데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 말은 고용 보고서를 보시면 단기 일자리 쪽에서 엄청 고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니죠. 한마디로 실업률은 낮게 유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은 그 여력은 점점 떨어지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죠. CPI 중에서도 하우징을 빼놓은 나머지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꺾이는 모습이다. 네. 그래도 아직은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7%, 7.5%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는 있지만 더 떨어져야 된다. 아직 멀었다. 긴축을 더 해야 된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스티키 프라이스 인덱스 중에서도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걸 보시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빨간색 선은 연준의 기준 금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높였었죠. 충분히 높이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스티키 프라이스 인덱스 요게 less than food and energy, 그러니까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그 CPI 지표는 경기 침체가 온 이후에 꺾여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ederal Funds Rate랑 Unemployment Rate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랑 실업률을 나타낸 건데 지금까지 파란색 선을 보시면 기준금리를 높였을 때 실업률이 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실업률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네, 기준금리를 높였더니 실업률이 올라가죠. 네, 기준금리를 높였더니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네, 기준금리를 높였더니 실업률이 올라가고요. 기준금리를 높였더니 그 이후에 실업률이 올라가죠. 지금도 기준금리를 높였더니 실업률이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렸더니 실업률이 계속 떨어졌었죠. 이때는. 왜냐하면 이때는 너무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협박을 해서 금리를 빨리 내려버렸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사단이 난 거죠.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언젠가는 부러져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 한마디로 공급망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는가 보는 지표인데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게 이만큼이나 떨어져서 공급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요것도 주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점점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꾸준히 좀 트래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좋지 않은 뉴스가 떴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현재는 구로다 하루이코 중앙은행 총재였습니다. 근데 임기가 올해 4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지금 현재 BOJ의 부총재로 있는 아마미야 마사요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정부와 여당 소식통을 인용해서 니케이 신문, 뭐 일본에서 니케이 신문은 굉장히 유명한 신문 회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이코 총재와 지금 이 마사요시 부총재는 지금 다수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규모 부용책을 얼마나 빨리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까 뭐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요런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네, YCC 관련해서 그 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다면은 미국 시장은 안전할 수가 없겠죠. 예. 달러 인덱스가 폭락을 할 거고, 채권 금리도 폭락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무사하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YCC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일본은 지금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이자로 일본에서 대출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고 전 세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고요. 주식도 어느 정도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이 이런 대규모 완화 정책을 포기를 하고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채권 시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을 매도를 하고 본국으로 들고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높이게 되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겠죠. 그러면 타 국가의 통화를 매도를 하고 다시 엔화를 일본 쪽으로 다시 몰려드는 현상이 발현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 약달러 현상이 더 과속화될 수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미국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마디로 채권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산의 가치만 믿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집이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들이 평소에 쓰는 소비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라는 이 자산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안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요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성명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말투가 비둘기적이었던 거지 사실 내용을 봐서는 비둘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의 완만한 성장을 지적을 한다. 네, 아직도 일자리가 많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2%의 비율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고 한다.
뭐 여기에 집중한 거죠. 최대 고용을 유지하려고 한다. 근데 아까 지표들 보셨다시피 힘든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를 25bp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해 나갈 거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이거 괜찮은 건가 싶었던 게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밀어붙이겠다 이런 내용인데 채권 시장을 약간 좀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어, 채권 시장이 시장 금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출이 조금 더 용이해지는 거죠.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대출을 사람들이 내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돈을 빌려다가 쓰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소비가 꺾여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은행에 압박을 넣어서 아마 대출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한마디로 QT를 조금 더 강하게 집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채권 10년물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죠. 이때 한번 출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높아져 있긴 하지만 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 거죠.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오르긴 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보다. 그래서 만약 10년물 채권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3.8%뭐 요 정도 선에서 4%까지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에서 3.9 그리고 4%까지 이렇게 채권 시장의 심리가 조금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렇게나 올라가게 되면 주식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모습이죠.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상승장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되돌림이 나오긴 나올 건데 어느 정도로 나올지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개별 주식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중에서도 한마디로 배당도 어느 정도 주면서 방어력이 좋은 그런 가치주라고 하죠. 가치주 개별주를 몇 가지 담고 있고 그리고 배당 ETF, JEPI 같은 이런 친구들 그리고 SCHD 찰스 슈왑에서 나오는 고배당 ETF죠. 이런 곳에 조금 집중을 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TMF는 비중 조절만 하면서 여전히 많은 비중으로 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TMF를 약간 매도를 해서 혹시나 모를 하락을 대비를 해서 약간은 비중 조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 침체 연착륙 될 수도 있겠지만 최 최악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저는 지금 밑에 선을 그어놨죠. 한 요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요 구간 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최적의 시나리오인 거죠. 네. 연착륙, 아무래도 박스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더 하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나왔던 요 랠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다든지 채권 시장에 조금 뭔가 이슈가 생겨서 하락이 크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기준금리를 내리기 이전에 주식시장이 바닥이 찍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네, 지금 보시면은 Federal Funds Rate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네, 밀리셔 5000 토럴 마켓 인덱스를 넣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바닥이 찍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유동성이 풀리지 않으면 네, 주식시장은 상승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잘 안 보이네요. 예, 바닥이 여기서 지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계속 하락을 해서 그 이후에 바닥을 찍는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보기가 힘든데, 네, 이렇게 로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뒤에 바닥은 여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구간도 한번 보시면, 네, 요 구간도 금리 인하는 여기인데 주가 바닥은 여기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전에 주식은 바닥을 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때도 보시면 금리 인하가 나온 이후에 바닥이 찍히죠. 네. 네, 리먼 브라더스 때도 금리 인하 이후에 여기서 바닥이 찍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금리 인하를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바닥이 찍히고 뭐 선반영이라서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라고 선반영이 없었을까요? 이 이전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주가가 따라와서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고 정부에서 부양책이 나오는 시기, 그때가 저는 주가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업률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 더 딥 말씀을 하시는데, 뭐 쌀 때 사야 된다, 뭐 쌀 때 사는 건 맞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쌀 때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풀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 지금은 M2 통화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돈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는다.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중요한 지표가 나오거나 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지금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서는 한국에서는 월요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월요일 잘 이겨내시고 네, 좋은 한 주 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